소영씨, 네? 이거 네 분 사연 선정된 거요. 이대로 그냥 스크립트대로 하면 돼요? 네, 그대로 하시면 돼요. 순서 상관없이 네. 원하는 것부터. 알겠어요. 맞다. 재경씨한테 물어봤어요? 뭘요? 오늘 저녁 식사하는 거 아직 안 물어봤어요? 네. 그래요? 언제 물어보려고? 제가 대신 물어볼까요? 진짜요? 알았어요. 제가 대신 물어보고 알려드릴게요.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네.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재경씨 일로 와봐요. 네? 저요? 재경씨 오늘 일 끝나고 뭐해요? 오늘 저기 소영씨가 저 앞에 사거리에 새로 생긴 식당 있잖아요. 예. 거기 가자고 하던데. 저 오늘 시간이 안 돼서 시간이 안 돼요? 왜요? 고양이 맘마. 고양이 맘마. 네네. 그쵸, 고양이 맘마. 네, 사람 혼자 챙겨 죄송해요. 먹을 수 있으니까. 네, 고양이 맘마. 괜찮아요. 네. 어쩔 수 없죠. 네, 가셔야죠. 고양이 다음에 맘마. 꼭 가요. 시간 5분 남았습니다. 감독님, 오늘 대본 분량 잘 맞춰서 해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소영씨, 아니, 그게 아니라 저 편지 소영씨. 있던데. 오늘 재경님 안 되신대요. 왜요? 고양이 맘마요. 네. 아니면 그냥 고양이 보고 싶다고 재경님한테 이야기해보는 거 어때요? 그런 소리를 하라고요? 그건 네? 부끄러워서 안 돼요. 뭐야? 안녕하세요. 다양한 마음의 고민을 치료해드립니다. 다마고치 라디오의 희영씨입니다. 다들 연말을 맞이하여 즐거운 시간들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집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즐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퇴근길에 혹은 따뜻한 이불 속에서 듣고 계실 청취자분들을 위한 따끈따끈한 사연이 총 4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감할 만한 고민 사연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다들 이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되게 궁금해집니다. 우선 사연이 선정된 네 분께 깔끔하게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리면서 첫 번째 사연부터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우리 신청자분들 중에 유일한 10대 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예전부터 이건 많은 사람들을 고민에 빠뜨리게 한 주제 같아요. 저도 이거에 대해 고민을 한 적이 있어서 답변을 드릴 때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바로 갤럭시 대 아이폰. 공감한 듯한 채팅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바로 한번 자세한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자입니다. 전 살면서 삼성 갤럭시 제품만 사용해왔습니다. 애플 제품은 고장나면 수리비도 많이 나온다고 들었고 핸드폰은 큰 돈을 들여서 쓰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남들이 아이패드를 사용할 때도 저는 갤럭시 탭을 썼습니다. 최근에 제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같은 동아리 여자애에게 야, 우리 학교 끝나고 학원 근처에서 밥 먹을래? 라고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너는 옷도 잘 못 입을 것 같고 갤럭시 쓰는 사람이 좀 싫어 라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요즘 10대, 20대 대부분 사람들이 아이폰을 사용하던데 저도 남들 따라서 아이폰으로 바꿔야 되는 걸까요?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점은 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네, 전부터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아서 원래 있던 무리에서 조금 소외감을 느끼거나 심한 경우는 따돌림을 당한다는 뉴스도 올라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분들이 이걸 걱정하는 게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사연자분이 20대였다. 20대인데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청소년 분이셔가지고 그나마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드리려고 해요.
사연을 보면 예전부터 항상 갤럭시 제품을 사용해왔다 라고 아까 써져 있었는데 너는 왜 갤럭시만 써? 너는 아이폰으로 뭐 바꿀 생각 없어? 이런 질문들을 친구들한테 받았을 것 같아요. 저도 갤럭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학교 다닐 때도 성인이 되고 나서도 주변 친구들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마다 사연자분이 뭐라고 답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나는 바꿀 생각이 딱히 없다. 나는 기계치여서 별로 바꾸고 싶지도 않고 귀찮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었는데 우리 사연자분이 그냥 옛날부터 갤럭시 써왔어서 썼어 라던가 아니면 아이폰은 고장나면 수리비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냥 갤럭시 쓰려고 그러니까 꼭 바꿔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바꿔야 할 이유도 없지만 딱히 안 바꿔야 할 이유도 없는 답변이잖아요. 대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신청자분이 내가 굳이 아이폰으로 바꿔야 되나? 나는 진짜 싫다. 나는 갤럭시 순혈주의자. 나는 죽을 때까지 갤럭시만 쓰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런 거라면 사실 그냥 안 쓰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주영님 따님도 아이폰 씁니다. 우리 사연자분이 사실 갤럭시를 고집할 이유가 크게 없어요. 그렇다고 남들 눈에 따라서 꼭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갤럭시를 쓰는 이유가 확고하지 않다면 아이폰으로 바꿔서 내가 크게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에서 나는 아이폰 쓰는 남자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갤럭시 쓴다고 해서 별로다 이런 식으로 나를 배척하는 여자는 필요 없다. 그냥 가라 하고 다른 여자를 찾을 거거나 너는 아이폰 안 써? 아이폰 왜 안 쓰는 거야? 라고 뭐라 하는 친구들은 내 주변에서 그냥 없애버리겠다 하면은 그냥 갤럭시 쭉 쓰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 무리에 비슷한 친구들 무리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싶다거나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 하시면 바꿔보는 게 더 도움이 돼요. 어떤 도움이 되냐면 갤럭시만 써봤는데 아이폰이 별로일 것 같아서 아이폰 안 쓸 거야 하는 거랑 나는 아이폰도 써봤는데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더라. 편리성이 제일 중요하고 내가 뭐 사진을 찍거나 그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어서 아이폰에 대한 큰 미련도 없고 그렇다라는 경험이 한층 쌓이잖아요. 그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성인이 아니어서 약간 딱딱하게 답할 수 있다 한 게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은 가고 싶든 가고 싶지 않든 가야 하는 학교라는 공간이 있어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공간이죠. 이 공간 안에는 당연히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할 거고 나도 그 무리 속에 자연스럽게 끼고 싶다면 그 무리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나와 좀 많이 다를지언정 거기에 내가 좀 끼고 싶다. 난 이 무리를 포기할 수 없다 하면은 어느 정도 맞춰가려는 노력을 해야 거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면 한번 바꿔봐라 라는 게 답변이고요. 근데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는 알바를 한다 해도 핸드폰 같이 큰 금액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부모님께 내가 손을 벌리기 되게 버거운 상황이다 라거나 내 돈으로는 감당이 안 되겠다 싶은 경우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는 그냥저냥 지나가고 성인이 돼서 내가 아이폰을 한번 경험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 가지의 팩트를 꼽자면 그 여자분이 과연 사연자님이 갤럭시를 써서 거절을 했을까요? 청소년기 여자들의 생각이 모두 다 정답일 수가 없어요. 성인보다 약간 더 부족할 수밖에 없긴 해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수업하고 있으면 밑에서 이렇게 손거울 하나 꺼내가지고 앞머리 좀 만져주고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 나이대이기 때문에 외모에 관심이 많으니까 셀카도 잘 찍고 싶을 거고 인물 사진이 잘 나오는 아이폰을 쓰고 싶을 거고 사진 찍고 외모에 관심이 많으면 당연히 옷도 신경 쓸 거고 외적인 거에 관심이 많을 나이잖아요. 그래서 아이폰을 쓴다는 게 어쩌면 이거를 다 통일시켜주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여자아이가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갤럭시 폰을 쓴다는 게 사진에 관심이 없고 꾸미는 거에 관심 없고 이런 거를 뜻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자신이 봤을 때는 아이폰을 쓰는 남자애들보다
패션이나 이런 쪽에 더 관심이 없을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갤럭시 쓰는 사람이 좀 별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연자분이 갤럭시 폰을 쓰든 말든을 떠나서 여자들은 보통 자기가 먼저 좋아하게 되는 남자가 갤럭시 폰을 쓴다고 해서 뭐야? 너 갤럭시 폰 쓰던 애였어? 진짜 극혐이다. 뭐야? 우리 헤어져.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처음부터 사연자님이 뭐 꾸미는 거나 사진 찍는 거나 난 이런 걸 되게 좋아해 하는 느낌으로 인스타 피드를 만든다든지 그 여성분한테 대시할 수 있는 걸 먼저 보여주면 사연자님이 갤럭시 폰을 쓰든 아이폰을 쓰든 아무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본인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나는 내가 그렇게까지 바뀌어가면서 이 여자를 만나야 하나? 또는 그런 이미지를 챙길 정도로 내가 진짜 바라나를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아니다 하면은 그냥 몇 년만 참고 성인이 돼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 놀면 되는 거죠. 어때요? 좀 답변이 되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너는 왜 아이폰 안 쓰냐? 사진 관심 없냐? 다른 여자애들은 보통 아이폰 쓰는데 왜 넌 안 쓰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사진에 관심도 없었고 SNS에도 별 관심이 없었고 실제로 패션에도 관심이 없기도 했고요. 화장하는 것도 나중 돼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쪽과 거리가 많이 멀었던 거죠. 그리고 귀찮음이 훨씬 컸어요. 딱히 아이폰을 바꿀 생각 지금은 없다 이런 식으로 넘겼거든요. 사연자분도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갤럭시를 진짜 좋아해서 썼던 건지 아니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게 된 건지 이런 것도 파악해 보시면서 고르면서 선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과는 제가 봤을 때 잘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예. 별로 잘 돼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고 다른 사랑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지. 네. 다음 사연으로 가볼까요?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짤막하게 쓰겠습니다. 저는 24살 직장인이고 조금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별은 안 나와 있는데 말투나 이런 게 좀 여성분이신 것 같아요. 고민은 회사 동료분과 쉽게 말을 놓는 법, 그리고 말을 트는 법, 말문을 트는 방법을 찾고 싶은데요. 내성적이어서 어떤 말을 하려 하면 이런 얘기 해도 잘 반응을 해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멈칫하게 되고 직장 내에서 제가 나이가 어린 편이다 보니 친해지기도 할 겸 말을 놓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갑작스럽게 말 놓으셔도 돼요 라고 하기가 민망하고 웃겨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쉽게 친해지고 말을 놓을 수 있을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24살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 사연자님, 우선 사연자님 말처럼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근데 저 말 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하기 민망하죠. 상대방도 약간 당황하실 수 있고요. 다가가는 방법 어렵습니다. 짤막하게 쓰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짤막하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정확히 제가 뭐 어떤 분야에 계신지나 아니면 일하신 지 얼마나 됐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나마 평균적으로 답이 될 만한 걸 이야기해드리자면 말을 놓거나 트는 거는 일단 기간이 좀 어느 정도 쌓여야 돼요. 진짜 나는 활발해. 너무 활발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가가지고 직장 상사분들과 말 쉽게 놓을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세상에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나이대가 좀 있으신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게까지 친해지는 걸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가깝지 않은 상대로 두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고心간 편하다. 그런 말이 있듯이 억지로 친해지려고 하는 느낌을 주면 얘가 뭔가 다가오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데 그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친해지기 좋은 방법은 업무를 하는 와중에 친해지는 건데요. 회사에도 바쁠 시즌이 있잖아요. 그 바쁠 시즌에 같이 일을 하면서 따로 회식 같은 자리 말고 따로 커피 한잔하러 왔다거나 밥을 먹는다거나 이럴 때 일적인 일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일을 갑자기 말하는 것보다 일을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말을 놓아도 된다고 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갑자기 회식 같은 자리에서 뭐 술 짠 하는데 근데 말 놓으셔도 돼요. 안 돼요. 갑자기요? 네, 그럴게요. 이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편한 분위기 있잖아요. 평소 일하는 분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프로젝트 뭐 너무 이런 게 복잡하던데 이번이 좀 유난히 바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일적인 얘기를 먼저 말문을 터요. 그러면 답변이 짧아도 상관없어요.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라도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시간이 지나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거기 일을 한 지 좀 오래돼야 그 일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정도 대화가 한 10분 정도 오고 갔을 때 같이 일했던 그간의 일도 있고 힘든 일 함께하면 쌓여지는 내적 친밀감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을 놓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이야 조금 불편하고 어색하고 그런 게 싫어서 빨리 친해지고 싶고 빨리 말투고 뭐 사적인 대화도 나누고 싶고 그런 기분이 들 수 있는데 대화할 때 표정을 약간 유하게 짓는다던가 상대방이 이야기했을 때 말들을 조금 기억해서 다음 대화에서 응용해서 개그를 친다던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쌓다 보면 상대방이 먼저 좀 더 친해지고 싶은데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선은 관심을 가지고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도 좋고요. 제가 주말에 뭐뭐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회사 근처에 어디 맛있는 데 있다 해서 친구랑 가봤는데 거기 괜찮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가벼우면서도 간단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슬쩍슬쩍 꺼내다 보면 나중에 거기에 실제 가셔서 여기 진짜 괜찮더라 라고 이야기거리가 하나 생긴다든지 나도 아는 데 있는데 여기 맛있다더라 나중에 가봐 하면서 대화가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친해져 보는 게 어떨까? 다음 사연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다가올 크리스마스에 연애가 고픈 2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저는 성인 이후로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데 보통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재수를 하면서 외국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기회가 없다 보니 인위적으로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정말 외로웠을 때는 랜덤 채팅에 들어가 하루 종일 채팅만 해본 적도 있고 책을 사러 간 서점에서 커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은 어떻게 만난 거지? 나만 연애가 어려운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번따라도 해보라고 하는데 상대방에게 진정성이 전달될 것 같지도 않고 제가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은 편이라 시도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연애 강의라도 봐야 하나 싶고 그래도 학교 다닐 때는 이성과 억지로라도 붙어 있었다 보니 썸씽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성인이 되니까 연애 상대를 만나는 게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만추는 포기해야 할까요? 그럼 혹시 자만추 이외에 연애 상대를 만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분위기에 맞추려고 뒤에 열심히 저렇게 꾸며놨는데요. 여기도 연애 못하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른이 돼서 자연스럽게 누구를 만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더군다나 우리 사연자분은 외국 대학교에 입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 중에서는 특이한 케이스 쪽에 더 가깝잖아요. 특이한 쪽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소개를 받는다던가 번호를 따서 만난다던가 이러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친구들한테 소개받기도 어려운 게 이 친구는 이제 곧 외국에 나갈 친구예요. 몇 년 정도는 대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있겠죠. 근데 내 친구 중에 곧 해외로 나가는 친구 있는데 소개받을래? 라고 하면은 주변에 소개받을 여자분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만남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소개받는 것도 좀 어렵고 소개팅 어플에서도 이런 점을 생각하면 마찬가지고요. 지금 당장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서 갑자기 연애를 하고 싶은 생각이 더 들 수도 있는데요.
급한 상태로 연애를 하려고 시도를 하면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억지로 붙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썸씽이 있었다라고 하신 거 보면은 뭐 여자 앞에서 완전 숙맥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살짝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럴 때는 어디 나가서 내가 누굴 만나보겠다 하면서 헌팅하고 어플 깔아서 연락해보고 이런 것보다 지금 이제 대학교 들어가시잖아요. 대학교 들어가면 그쪽에서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게 훨씬 나으실 거예요. 본인이 원래 하던 게 아니잖아요. 인위적으로 뭔가 번호를 따고 이런 행동들을 원래 하시던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용기가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어야 돼요. 친구들 따라서 헌팅 포차 가가지고 옆 테이블에 말 걸기부터 해서 번화가 나가가지고 하루에 매일매일 지나가는 뭐 여성 3-4명한테 번호 물어봐서 성공 확률을 높이거나 어렵단 말이죠. 얼굴이 뭐 차은우처럼 생기셨어요? 얼굴이 차은우다? 그러면 사실 번따 해도 진정성이고 뭐고 그냥 여성분이 아 저요? 아 진짜요? 이건 제 번호고요. 이건 제 아빠 번호. 이거는 장모님 되실 우리 엄마 번호. 이거는 저희 집 비밀번호. 이게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본인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곳에 가야 합니다. 그 해외에서도 그 대학교 내에 이제 한인 커뮤니티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데에서 같은 한국인들끼리 좀 대화 나누자 이런 느낌으로 친해지려고 다가가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지 않고 외로움을 조금 덜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당장 내가 애인을 만들고 싶다. 크리스마스 전까지 애인 만들고 싶다.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한테 잘 지냈니? 내가 좀 외롭고 그러기 때문에 너와 조금의 어떤 걸 만들어서 우리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한번 연인이 되어볼까? 다 티납니다. 다 티나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다른 방향으로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게 더 맞다고 보여지고요. 사연자분은 그 만남을 갖기까지 좀 기다릴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대신 그 자연스러운 만남을 할 수 있는 기류가 왔을 때는 용기를 내서 도전하는 게 필요하겠죠. 지금 당장 아무나 붙잡고 썸을 타기보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끔 나 자신을 좀 더 키워놓는 게 훨씬 더 필요할 거예요. 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눈썹 정리를 해서 외모를 가꾼다든지 책을 많이 읽어서 직접으로 매력을 어필한다든지 번따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완전 순정남이라는 그런 느낌을 보여준다든지 요런 게 오히려 더 먹힐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마지막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마지막 사연입니다. 사연자분에게는 엄청 큰일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간단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연 먼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0살 초중반 대학생입니다. 성별은 남자고요. 이제 군복무까지 마쳤습니다. 초중반이라 한 거 보니까 22에서 23 이 정도이신 것 같아요. 네. 저의 삶의 궤적을 그려보자면 중학교 때까지는 그럭저럭 학교도 잘 다니면서 지내왔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받은 학업 스트레스와 인간관계 때문에 학교도 그만두고 자의식 없이 살아온 것 같아요. 남들이 대학교에 입학할 때도 공부하는 분위기에 휩쓸려 공부하는 척은 했지만 제대로 공부를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신나게 놀아본 것도 아닌 세월을 보냈네요. 지나서 지금 제 모습을 보니 갓생은 멀고 남들 다 하는 연애를 할 기회도 어떤 활동을 원해서 열정적으로 해본 경험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루하루 무계획적으로 살고 밖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가면을 쓰며 살아가는 중입니다. 제 내면은 지금 당장 욕구 충족에 관심이 쏠려 있거나 무기력하거나 그 사이를 배회하는 느낌이 들어요.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침체되는 느낌이 들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모든 게 늦었다고 생각되는 이 느낌을 떨쳐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남들이 다 하는 일을 따라가야 될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리고 남들은 뭔가 엄청난 계획을 세우며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좀 무계획적인 것 같고
미래에 뭘 할지도 확실하지 않고 20대 초반쯤에 이런 생각을 한 것만으로도 사실 깨닫는 것만으로도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이거를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20살 후반 그냥 뭐 이것저것 알바하고 뭐 30살 초반까지 어느 정도 대학교 나오고 가라는 대로 가고 할 수 있는 대로 지원해서 일하고 이러다가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사연자님이 이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사연을 여기에 보내준 것만으로도 해결하고 싶다는 의지도 충분히 가지고 계신 거고요. 빠른 시기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이 뭔가 꼬이는 느낌이 들고 가라앉는 것 같고 이럴 때는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지? 나 빨리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부추기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는 게 좋아요. 뭔가를 열정적으로 해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21살 때 이 생각을 했었어요. 꿈도 정확하지 않고 나 뭐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그냥저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대로 있으면 흐지부지 시간을 보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그렇게 드신 거잖아요. 그럴 때 제가 제일 먼저 해본 거는 저한테 어떤 강점이 있지? 생각했어요. 강점 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 어떤 게 가장 강한지를 볼 수 있는 검사표 같은 건데요. 그걸 하면은 예를 들어 문제 해결 능력이 다른 거에 비해 뛰어나구나 아니면 나는 좀 미래지향적인 걸 선호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가장 적합한 직업들을 찾게 되거든요.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는 내가 미래에 할 수 있는 일 중에 나랑 그나마 잘 맞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훨씬 좋아요. 어찌됐든 지금 당장 힘들어도 나중 가면 취업을 하고 활동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활동을 할 때 나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 내가 했을 때 좀 더 기쁜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나마 덜 힘든 것들을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강점 혁명을 한번 해보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 남들에 비해 뛰어나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잘하는 걸 찾고 확인하신 다음에 가지면 좋은 직업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직업을 보고 그나마 내가 관심 있는 걸 찾고 그 관심 있는 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시간만 가져도 하고 싶은 게 생기고 배워야 할 것 같은 것들이 생기고 그 배워야 할 것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알바를 한다든지 내가 학원 같은 데를 다녀야 될 것 같다 하면은 학원을 다닌다든지 활동이 하나만 생겨도 내가 어떤 무리 안에 있다는 소속감이 생기고요. 남들과 비슷하다는 느낌이나 내가 어떤 무리 안에 속해 있고 갈 곳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 본인이 안 하고 싶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좀 더 내년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돼요.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우선 자신이 잘할 것 같은 거 아니면 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 이제 쉬는 시간 동안에도 내가 이렇게 쉬는 게 나는 할 일이 없어 쉰다기보다는 나 진짜 오늘 하루 힘들게 살아온 나에게 휴식을 준다라는 느낌으로 쉬는 게 중요하고요. 정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몸을 움직이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신체가 활발해지면 뇌도 잘 굴러가거든요. 그런 경험도 해보시고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라는 압박에서 좀 멀어져서 본인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시간도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군복무도 마치셨고 앞으로는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으니까 차분하게 이것저것 시도해보면서 나한테 맞는 걸 찾고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게 생기면 일단은 무기력하게 있기보다는 나 뭐라도 해봐야지 이런 마음가짐 하나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게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메일을 보내세요. 저 이번 달 뭐뭐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려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라고 메일 보내고 아니면 그 다음 달에
저번 달에는 못했는데 이번에 배우고 싶은 게 생겨서 어떤 학원에 등록했어요. 이런 말도 좋으니까 메일을 보내세요. 내가 안 변할 것 같다. 나 약간 바뀐 게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 지금 그러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하면서 한 소리 해드릴게요. 잔소리도 어느 정도 듣다 보면 내가 얘한테 잔소리 들어야 돼? 아, 됐어. 나도 열심히 살래. 이런 마인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삽시다, 우리. 화이팅! 네, 오늘의 라디오 여기까지 4가지의 사연 다 들어봤고요. 답변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항상 제가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내 고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낼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참고만 해주시고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라디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편안한 밤 되세요.